있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행복한 부자가 될 것인가? 외로운 가난뱅이가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작가 신경원입니다. 여러분은 돈과 사랑 둘 다 혹시 옆에 있으세요? 저는 이벤트 사업이랑 책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책 출간하느라 사업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연말에 소득 신고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작년 제 소득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왜 놀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제가 벌고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너무 바빠서 몰랐던 게 아니고 통장에 잔고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으니까요. 고민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왜 돈이 없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최근에 그래서 돈 공부를 시작해봤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누구나 다 옆에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멋진 남자가 없지? 나는 왜 멋진 여자가 없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4천억대 자산가의 스노폭스 그룹의 김승호 회장님이 최근에 신간을 내셨어요. 짜잔! 바로 돈의 속성이란 책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돈이랑 사랑이랑 정말 닮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돈과 사랑을 지키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과 사랑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기. 김승호 회장님은 어린 시절을 가난을 겪은 자수성가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돈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감정과 의지를 지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에서요.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김승호 회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는 붙어 있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서는 떠나간다고요. 우리는 돈이 늘 필요하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소중하게 여기진 않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면 옆에 오래오래 있지만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면 슬프고 아프고 외롭다가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돈과 사랑을 지키려면 가장 먼저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집착하지 않기. 만약에 여러분이요 오랜만에 아주 값비싼 시계를 하나 큰맘 먹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훔쳐갈까봐 아니면은 끼고 나갔다 혹시 잃어버릴까봐 끼지도 않고 그냥 집에다가 모셔다 두고 서랍 속에 넣어두고 한 번씩 보면서 즐거워하고 이거 내 시계야 이러고 그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계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시계는 손목에 차고 밖을 다니면서 시계를 쓸 기능도 하고 또 비싼 시계니까 멋지잖아요. 자신의 멋진 모습도 뿜뿜 뽐내고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서랍 속에 처박혀 있어요. 그런 주인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책에서는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에만 가둬놓으면 틈만 나면 집에서 나가려고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돈들한테요. 이 주인은 너무 구두쇠야. 절대 오지 마.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자신도 자신을 존중해주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돈을 함께 데리고 그 주인에게 간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갑자기 사랑에 탁 빠지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이 내 것인 양 소유욕이 생기고 상대방을 구속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일보다도 내가 우선이어야 되고 자신만 바라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점점 갈수록 지쳐갑니다. 결국은 자신을 더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돈과 사랑에 이렇게 막 집착을 하게 되는 이유는 떠날까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히려 떠나가게 하는 거죠. 돈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돈과 사랑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 존중하고 감사하기. 책에서는 돈은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고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함부로 쓰지 않고 큰 돈이라도 마땅히 보내야 할 때가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문장에서요, 돈을 보낸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돈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느낌이 팍팍 들잖아요. 돈은 자신이 존중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그 사람 옆에 계속 붙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부자들은 돈에 감사함을 가지라고 합니다. 최근 베스트셀러인 더 해빙이란 책에서는 작은 돈에 감사함을 가지며 큰 돈이 모인다고 했어요. 저는 돈이 있으면 그냥 썼어요. 제 거니까요. 그냥 쓰는 겁니다. 필요할 때요. 그리고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불평했죠. 뭐야, 왜 이렇게 줄어들지? 별로 쓴 데도 없는데? 이러면서요. 감사함이라고는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땐 몰랐습니다. 돈이 제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배우자에게 잘 감사하지를 않아요. 한결같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 나를 사랑해주는 것, 나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 열심히 돈을 버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서운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함이 있어야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상처만 받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돈도 상처를 안고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부자가 될 것인가? 외로운 가난뱅이가 될 것인가? 돈과 사랑이 우리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존중하지 않아서입니다. 돈과 사랑하는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집착하고 함부로 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한다면 다 떠나가겠죠. 외로운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은 지갑을 꺼내서 아무데나 툭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막 나갈 때 다시 막 지갑 찾느라 지갑 어딨어? 지갑 어디서?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집에 딱 들어가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에 편안하게 넣어둡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마다 그리고 돈을 볼 때마다 감사함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볼 때마다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제 소유가 아니라 각자의 인격체로 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과 사랑을 잘 지키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는데 오늘 영상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가 신경원이었습니다.